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줌으로 녹음한 게 녹음이 안 되고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는 좀 잡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잡담 없이 빠르게 진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뭐 요약을 세 가지 했었어요. 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리고 여기서 법이 없으면은 결코 좋은 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국가 권력을 확고부동한 토대 위에 정립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이거랑 관련시켜서 모든 수를 동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이랑 세랑 술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최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최상의 정치체제로 간주했지만은 군주론에서는 1인 군주정을 옹호를 했다. 왜냐? 여기 덕성이 부패한 이탈리아에서 시민의 덕성에 기반한 공화정은 기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상상을 해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가 그 스즈란 고등학교라고 치면은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사실상 개판인 학교인데 여기서는 군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자. 강한 군주가. 그래서 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학생들이 말을 잘 듣더라 라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수업에서의 메인 주제는요, 로마사 농구예요. 로마사 농구. 로마사 농구. 그래서 이, 이게 사실상 마키아벨리의 더 진실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로마사 농구는 말 그대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거의 2000년을 가는데, 잠시만요. 펜이 좀 너무 굵네. 네, 2000년을 가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 인간이 태어나서 100살 살면 많이 산다고 하는데 로마는 2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뭐냐 해서 분석하는 게 이 로마서 논건데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그 원동력은 바로 정치 체제에 있었다. 그리고 그 정치 체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번 수업에 살펴보게 될 공화정이다 라는 거였죠. 그럼 도대체 공화정이 뭐길래 이 로마를 2000년 동안 가게 했을까? 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최상의 정치체제의 조건은 바로 인민의 자유보장과 법에 의한 지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칠판에는 아마 그 법에 더 얇게 해야 되나?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한 인민의 자유보장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이 법이에요. 공화정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이다. 그럼 도대체 왜 법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로마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물론 이건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랑 비슷하다? 미국이랑 여러분들이 좀 빗대어서 보면은 유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통치자 계급이 통치하는 자 계급, 통치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군주라고 합시다. 군주적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요소도 있다. 로마에서 이 군주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집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귀족 역할을 하는 사람을 원로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호민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미국으로 따져본다면 집정관은 지금의 대통령제, 그 다음에 원로원은 그쵸 상원 제도죠. 그 다음에 호민관은 하원 제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저번 시간에 이제 마키아벨리를 봤지만은 이 마키아벨리에 따르면은 이 군주와 귀족과 이 민주가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 체제도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상원에 있는 의원들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하원에 있는 의원들 또한 그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군주도 자신의 이익 추구하고 귀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주도 그 백성들도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는데 이 로마 공화정이 오래된 원인은 뭐냐? 자기 이익들을 추구하지만은 결국적으로는 합의를 하더라. 합의가 메인인 거죠. 여기서는.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를 해서 뭔가 가만히 내비두면은 홉스적인 관점에 의해서 뭔가 개판으로 될 것 같았지만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정치 참여하는 군주, 귀족, 백성들은 합의를 하더라. 그리고 그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법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 학습지에 나온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최상의 정치체제는 군주와 귀족과 민주정교소가 함께하는 혼합정체, 세 개가 싹 다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세 개가 싹 다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거에는 어떤 귀족과 군주와 백성의 이해관계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죠. 견제를 해가지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거는 버리자라고 이제 해서 도출된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의 이익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의 이 로마 공화정에 따르면요, 이 권력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군주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귀족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주도 백성의 이익도 들어가니까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체제를 저변이 넓은 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수업하면서 여기에 제외되는 게 노예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노예는 이 당시 구성 네, 사람에서는 이 당시 뭐 뺐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키아벨리 관점에 의거해서 이 모든 구성원한테 공유된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변의 넓은 정체를 저변이 좁은 정체와 비교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귀치아르디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인민 참여 제한은 굉장히 뭔가 좀 엘리티즘? 저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화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저변이 넓은 정체에 대해서만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이상 정체인 공화정은 인민의 덕성에 근거한다.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지만은 이익 추구하지만 그렇지만은 양보할 줄 알기 때문에 즉 합의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덕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덕성이 없으니까 합의할 줄 몰라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예,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 참여하면서 덕성이 길러져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할 줄 알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자신의 이 탁월성을 발휘를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니까 사회 발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사회 발전 모두가 잘 됐더라. 이거를 한자로 공, 그 다음에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국의 뜻은 애초에 모두가 잘 되는 정치, 모두가 잘 되는 정치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백성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잘 된다. 뭐 중화민국, 그 다음에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 요즘 나라에 들어서 이 공화국을 씁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원문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똑한 사람은 이러한 결함,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듯이 여거 말하는 거예요. 여거.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 이 군주, 귀족, 민주 각각의 정체의 결함을 인식하고 각각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취하는 것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유형도 이게 되는 거죠. 이게 피하고 처음에 세 가지 좋은 정체가 갖는 성격을 모두 다 포함한 하나의 정체를 택해서 모두 포함한 하나의 정체 이게 공화가 되는 거죠.
공화정이 되는 것서 그래서 그것을 가장 견실하고 안정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도시 안에 군주정, 귀족정, 민중정부의 여러 요소들 함께 있다면은 서로가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잘 되는 법에 합의하더라.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말했던 거 베스킨라빈스 먹을 때도 그 하나만 먹으면은 맛이 없으니까 3개 섞어서 먹는 게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메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민의 자유 보전과 법에 의한 지배로서 저희는 공화주의적인 자유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 공화주의적 자유를 알기 전에 좀 교양으로 알아뒀으면 하는 게 이 아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유를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소극적 자유, 하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 같은 경우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강제, 외압이 없는 자유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추구하는 어떤 기숙사나 혹은 학교에 가해진 어떤 강제적인 요소들,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라던가. 그래서 우리한테 give me freedom, 자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적극적 자유는 뭐뭐를 할 자유로서 이거는 우리한테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주로 이제 뭐뭐 해줘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 포함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많은 걸 다 줘.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국가들 정치 체제 이러한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도 문제점이 있었다. 소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 방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도한 자유가 허용되면 만사가 순식간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다는 것처럼 이게 너무 허용이 되면은 방종, 그러니까 약간 좀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무기 소지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덕성이 있으니까 안 가져오게 되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폼내기 위해서 뭐 권총 가지고 올 테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뭐 따발총 가지고 올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뭐 핵폭탄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있다가 놀다가 이제 우리한테 보는 거죠. 하니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해줘라 하다 보니까 사실 재원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일단 재원, 그 다음에 플러스 나라가 해주다 보니까 복지병에 걸린다 라고 이제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나라가 집 차 다 해주면은 그 가만히 있지 뭐하러 움직입니까? 예, 그냥 아유 뭐 교육도 해줘, 밥도 먹여줘 해준다면은 우리는 이게 뭐 하고 싶은 자유가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 이제 이 벌린의 자유 구분에다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자유가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인데,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는 바로 이제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다시 이걸 풀면은 내가 만든 법 이외의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에 있는 어떤 군주와 귀족과 민주는 이 세 명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을 따르는 거예요. 법. 법을 따름으로써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 법은 따르면 다 같이 잘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서 내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거를 따름으로써 여기처럼 이 방종과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되려 모두가 잘 되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이것들을 비유를 했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에다가 비유를 했었는데, 만약에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이 고속도로는 어떤 시속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떤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00 정도 달리고, 그다음에 지훈 쌤 같은 경우에는 한 250km 정도 달리고, 그다음에 이덕형 쌤 같은 경우에는 300km 달리고, 그다음에 배주빈 쌤 같은 경우에는 한 500km 정도 달리고, 그다음에 뭐 육지생 쌤 같은 경우에는 한 80km 달리고, 또 누구 있을까? 김재현 쌤 같은 경우에는 한 10km로 달리니까 이 100, 250, 300, 500, 800 하면 우리가 끼, 쾅 한다는 사고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지병. 네, 제가 제 차가 구립니다. 제 차가 구리는데 좀 춘천에서 세종으로 갈 수 있게 좋은 거 줘. 그래서 기왕이면은 B자 들어가는 거나 혹은 이거죠. BM자 들어가는 거나 혹은 이 벤츠 이게 삼각 이걸로 해서 줘라고 하면은 이게 나라가 저한테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주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공화주의적인 자유 관점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도로교통법 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를 통해서 이 법 안에서 속도 조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법 안에서 뭐 60으로 가든 70으로 가든 89로 가든 100으로 가든 109로 가든 문제가 없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안전거리 유지 같은 것도 법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르면 사고가 결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도로교통법상에서 뭐 졸음운동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피곤하면 쉬어가라고 하면은 하니까 이걸 가면은 사고 결코 안 나고 우리 모두 다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공화인데 그래서 이거랑 이제 소극적 자유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거죠. 여기는 제한이 없어서 어떤 사고가 나지만은 이 공화주의적인 자유는 인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은 역량이 있다면은 사고는 결코 안 난다라는 게 이 공화주의적 자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서의 행위의 자유, 법 안에서의 행위의 자유. 나는 그래서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지배당하고 법 이외의 다른 것에는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공화주의적인 자유의 맥락 뜻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법에 의한 지배는 뭐 로크나 사실 로크보다는 이제 루소 때 조금 더 강조가 되고요. 루소나 칸트, 그다음에 이외의 사람들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바.